선생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웬 영화배우 한 분이 들어오셨... 훈훈한 외모에 화려한 입담까지 겸비한 현직 약사 겸 크리에이터 박 씨. 각종 라디오와 예능 프로에 출연할 만큼 그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굉장히 갱틀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되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배울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방송에 비춰진 박 씨의 모습은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가깝게 지낸 여성들이 신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처음 느끼는 통증이에요. 칼로 계속 남도질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죽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다 해야 정도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약사인 박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뭐 억울한 게 있고. 왜 상관하세요? 저희들 당사자만의 얘긴데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할 거예요. 독립활동을 표방하던 가해자가 상대방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약사인 박 씨와 여성들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화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다정 씨. 그녀는 약사이자 크리에이터인 박 씨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외모로만 보고 좋아했다면 연예인을 좋아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공적인 일을 해야던 그 모습에 그 모습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죠.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팬덤. 박 씨를 알게 된 건 그가 운영하던 인터넷 개인 방송을 구독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약에 대한 리뷰와 건강 정보를 소개했던 박 씨. 특히 라이브 방송 때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2달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그런 좋은 취지로 실시간 방송을 했었거든요.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하면서 여러분 잘 일어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친근하고 다정다감하게 또 경계심을 허물게 했던 부분들이 유명인 같지 않게 소탈한 모습. 게다가 유기견 봉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 등 좋은 일에 앞장서는 모습에 박 씨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어색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애견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네요. 처음부터 통하는 부분이 많았나 봐요. 예.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도 알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뭘 알아? 너한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고마웠고 연락을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요? 난데없이 박 씨로부터 온 문자는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인터넷에 올라온 박 씨에 대한 폭로글 때문이었다는데요. 한 여성이 올린 폭로글에는 팬이었던 자신이 박 씨에게 잠자리 상대로 취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성병을 얻게 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본 다정 씨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폭로글을 쓴 여성과 같은 증상이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거기 부분도 되게 아팠는데 제가 처음 느껴보는 그 증상이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따갑고 너무 쓰리고 그 뭔가 화상을 입을 때 아이고. 우리가 물에 닿으면 그 화상 입은 게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 증상이 너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제가 물이라든지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은 다정 씨. 아니길 바랬건만 본인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결과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IgM은 초기 감염 때 나타나서 항체가가 15일에서 20일경에 최대치로 올랐다가 한두 달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gM의 양성이라는 뜻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감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연인인 박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박 씨가 남자친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서 입술 주변에 생기는 1형과 성접촉에 의해 생식기에 생기는 2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위험한 병인가요? 이거 완치 불가능해요? 타입 2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성맥의 감염병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성 배우자한테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어딘가 있다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게 이제 여성한테의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있는 헤르페스가 직접 전달되는 게 아이고.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한테 좀 치명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감염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 무렵에 엄마한테 헤르페스가 있으면 그때는 자연분만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에 다정 씨는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약사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내가 만날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참, 진짜. 내가 피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고 그게 너무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성병에 걸린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정작 박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원인이 나인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 정말 본의적으로 다 정말 책임을 다할게. 정말 미안하고 나도 이렇게 몰랐거든. 몰랐다고요? 몰랐답니다. 약사인 그가 정말 몰랐을까? 어렵게 박 씨에 대해 폭로글을 썼던 여성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분은 박 씨가 다정 씨를 사귀기 전 만났던 사이라는데요. 가족 사진까지 보내며 호감을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열려 4개월여간 만났다고 합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약사였기에 박 씨로부터 성병에 옮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막 위로해 주셨죠.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저는 인터넷을 보고 봤던 거라서 더 무서웠던 인터넷 것도 보고 있어요. 알았다고요? 사실 은별 씨는 1년 전에 똑같은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박 씨에게 감염됐다고 믿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옮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가진 건 진짜 한 2년 만에 관계를 가진 거였어요. 이 사람이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성병 검사를 받게 된 이유도 박 씨가 꺼낸 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나 그런데 밑에 갑자기 난리가 났어. 밑에 물집이 잡혔고 헤르페스가 올라온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헤이. 그 사람 리뷰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헤르페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했네요. 제가 놀래가지고 오빠 그럼 나 병원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 다 있는 병이고 치료약은 없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얘기를 했네요. 알고 있네. 별게 아니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고통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살면서 처음 느낀 통증이에요. 식은땀이 나고 막 오한이 들고 막 밑에가 빠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 뜨겁고 칼로 계속 난도질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밑에서 하얀 물이 막 쭈르륵 다리를 타고 막 아유. 그냥 흘러내려요. 제 의지가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하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두 여성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약사인 박 씨는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별 씨에게 1차로 성병을 옮겼고 그녀와 헤어진 뒤 만난 다정 씨에게도 성병을 옮겨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약사면 그 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약사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아무런 어떤 위생 조치라든가 이것을 하지 않고 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직업 윤리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지 봅니다. 말아야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피임약을 드실 때 오래 먹어도 괜찮나?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추가로 조금 자신의 몸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면 비타민 B군을 조금 챙겨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피해자들이 더욱 화가 나는 게 박 씨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성 피임약 인식 개선 강연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 여성 건강을 강조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또 여성들을 위해서 생리통 약도 막 추천해주기도 하고 막 피임약 종류별로 추천도 해주고 되게 여성들을 위한 모습이 저는 그게 되게 여성을 많이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서 정작 만나는 여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전혀 예방과 뭐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걸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2차 피해자한테 그렇게 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아, 참. 저뭐 저랬나? 말도 도대체 안 되는 왜 상황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박 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무슨 생각으로 여성들한테 그런 건지 진짜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요. 뭐라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약사님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나? 잠깐이에요? 언제 오세요? 글쎄요. 아예 그러면은 그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당분간은 잘 지내진 않지만 뭐 잘 계세요. 아 지인분이신 거예요? 알긴 하죠. 현재 박 씨는 약국을 지인에게 맡기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난 4일 약사 박 씨가 자신의 개인 채널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번에 걸쳐 비뇨기과 검사를 한 결과 본인은 성병인 헤르페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성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검출이 안 됐다고요? 이 뭐야?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거죠? 예. 저는 뭐 저 개인 방송을 본 적이 없지만 워낙 훈남 약사 크리에이터로 유명해서 네, 네.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능 프로나 라디오 방송에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많이 네네. 나와요. 근데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불치의 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성이 지금 이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병을 옮겼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그 모습에 지금 많은 피해 여성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병을 옮긴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병을 옮긴 거거든요. 네.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상해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중입니다. 약국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좀 유튜브 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았던 약사 박 씨. 그는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팬들하고 소통은 열심히 했네요. 피곤해가지고 진짜 요즘에 잘 못해서 어제 엊그저께였나? 여기 났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슬 주에 헤르페스 올랐어. 헤르페스 올랐어. 뭐 본인이 얘기하네? 본인이 얘기를 했네요? 자기가 안 해. 네, 본인에게 헤르페스 1형이 있음을 고백한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박 씨가 제시한 검사 결과지를 보면 헤르페스 2형은 물론 1형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이상한데요? VB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랜덤 유리를 얘기해요. 그냥 소변 검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로 헤르페스를 검사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검사의 가치가 좀 떨어져요. 예. 확진 검사가 아니에요. 헤르페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어떤 이상 병변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이렇게 긁어서 검사를 내거나 혈액 검사를 하지 소변 검사로 헤르페스를 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사인 박 씨가 한 것은 증상이 없을 때는 검출되지 않는 소변 검사였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약사인데. 그런데 취재 도중 박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또 다른 여성분이 실화 탐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초롱 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박 씨에 대한 폭로글을 보고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무척 당황스러웠다는데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 적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집에는 여자가 되게 많이 가냐 뭐 물어봤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뭐 자기는 마라톤 하는 크루들하고 뭐 엄마랑 여동생만 오지 절대 여기는 여자는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참. 나도 갖고 놀았어 진짜.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거 기억나요? 내가 계속 막 나한테 계속 진짜 만나는 사람 없다, 왜 자꾸 사람 못 믿냐, 나한테 그 말도 했죠. 사람 못 믿는데 뭐 있다 이러면서. 근데 봐봐요. 내가 사실은 오히려 솔직히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다 일일이 하기가 좀 사실 부담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사실 좀 한다는 게 괜히 걱정거리를 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애인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애인이 있다고 말을 못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만남으로까지 발전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적인 부분까지 공유하며 특별한 사람이라 믿게 했다는 겁니다. 실화탐사대가 확인한 결과 다정 씨에게 보낸 자신의 일상 사진을 초롱 씨에게도 보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보낸 거네요. 아이고, 그냥 여기저기 다 보냈군요. 저는 태어나서 막 손발이 그렇게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렸던 거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덤프트럭이 급 좌회전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제가 막 간신히 살아남은 느낌?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덜덜덜덜 손발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1차 피해자 은별 씨가 폭로글을 올리고 난 뒤 몇십 분도 채 안 돼 박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고 한 30분도 안 돼서 그 사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약국 전화로 또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찰 불러봐라, 나 자살할 것 같다. 급기야 은별 씨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문이 막 금방 열릴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밖에 그냥 문 하나를 이렇게 놔두고서 그 사람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막 죽겠다 막 밖에서 그렇게 배를 누르고 있고 하니까 진짜 저는 너무 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글을 내렸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살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본인이 올린 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차 피해자 다정 씨도 박 씨가 자기 걱정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별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1차분이 그런 증세가 있다는데 혹시 너는 그런 증세가 있느냐, 아니면 아프지 않느냐, 그런 말은 1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나 너무 억울하다, 나는 당분간 그 여자 때문에 약국도 못할 것 같다,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 올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요? 뭐라고? 아이고.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안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박 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였습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없던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약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믿게 만들고 병을 옮겼음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 씨. 그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만나봐야죠. 박 씨의 약국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기다리다 보면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작진은 매일 약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다린 지 5일째. 약국에 누군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 씨가 온 건가요?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약국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니 찾았어요? 박 씨였습니다. 드디어 만납니까? 들어가세요. 박사님이세요? 맞다. 만났어요. 달려고요. 1차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만난 2차에게는 조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네요. 근데 헤르페스가 정말 별게 아닌가요? 별게 아니진 않죠. 당연히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적 상황에서는 네. 좀 저를 너무 당황하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편하게 못하겠어요.
아, 참. 그리고 또 소변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더 추가로 뭐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약 먹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거 다 끝나고 그 죄송한 마음은 갖고 계신 거죠? 그럼요. 뭐 당연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그동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내가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구독자들한테 죄송하다고요? 피해자분들이랑 연락되세요? 지금 사과 말씀이나 합의 같은 거 진행하고 계시고요? 결국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는데요. 반성이 전혀 안 하는데 반성을. 일단 이 약사 유튜브 같은 경우는 후광 효과가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반 대중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이미지라든가 인상은 저 사람은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악용해서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상 또는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남자를 사랑했고 또한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한데요. 여성들에게 남은 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뿐입니다. 그냥 남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제가 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서 내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아이도 갖고 하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이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진심으로 해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진심을 줬고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그런 신경 썼던 모든 부분들이 다 배신감인 게 그냥 제 인생